안녕하세요. 길동경의한의원 최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그 중에서 특히 목 부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목에 대한 질환을 특이하게 편타성 손상장애라고 합니다. 이 편타성이라는 말은 되게 특이한 말은 아니고, 편자가 이제 채찍할 때 편이고 타가 때릴 타자인데, 채찍으로 맞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목이 있을 때 목이 손잡이가 돼서 채찍으로 휘둘린 것 같이, 그 위플래시, 영어로는 위플래시라고 해가지고 무슨 영화 드럼 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위플래시라고 해서 채찍질 하는 것 같은 그런 관련된 질환이라서 WA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이게 뭐 급성의 1, 2, 3, 4, 5 그레이드가 있고, 만성의 1, 2, 3, 4, 5 그레이드고, 양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 목 부위에 당할 때 이거는 거의 교통사고 환자의 30% 이상이 거의 무조건 나타나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나 후유증에 관해서 많이 거론되는 질환입니다. 일단 그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 목이 부딪히거나 어디 머리에 때리는 게 아니라 목이 이렇게 휘릭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꺾였다 뒤로 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 통증 당연히 있고요. 두통이나 운동성이 감소가 되고, 대부분 목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이 손상되어 있긴 하는데, 특징적으로는 C1, C2, 즉 목의 제일 상부와 그 두 번째 정도 라인에서 이 돌기, 이게 지금 목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던, 그 말하자면 채찍이 꺾이는 이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손상에 의해서 그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에 다 연관통이기 때문에 머리뼈 하부에서부터 목뼈, 등뼈, 접합부 이런 부분까지 다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통 사람이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딸랑 아픈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앞쪽도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흉쇄유돌근이나 전후방, 하방의 승모근까지 통증이 있고, 보통 이게 생각보다 수개월 지속되면서요, 짜증도 나고 오히려 피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불면증이나 집중력 감소 같은 걸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의 경우는, 급성은 이제 기능성 운동이나 이제 보통 관절 가동 ROM이라고 하는데, 목 견갑근이나 심부 근육이나 이걸 능동적인 본인이 운동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 이제 한의사나 정형외과에서 그 관절 가동 범위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보통 보면은 적외선을 쏴서 따뜻하게 하거나, 오히려 냉찜질에서, 보통 냉찜질은 그 손상이 있고 나서 48시간을 주로 하는데, 그 얼음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물이나 침묵, 저희 쪽에서 부항이나 추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교통사고 났다고 목에 이렇게 칼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픽스돼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칼라라고 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새는 이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픽스돼서 막 이렇게 레스팅을 해서 근육이 약화되면 장기적인 건 오히려 치료를 더 방해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보통 위플래시, 그러니까 WAD의 그레이드 4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런 관련된 건 수술 적응증은 아니고요. 그래서 폼플레스 같은 데서 교통사고 환자면 베개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파여가지고 되게 희한하게 생긴 그 베개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렇게 여기까지는 그렇게 목 커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급성 상황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야기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는데, 이게 오래돼서 이제 만성으로 WAD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한의사나 의사나 하는 거는 거의 티칭이고요. 약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지런해서까지 스스로를 돌봐서 재활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아까 말했던 추나나 이런 기법도 전부 다 어떤 방식이든 운동을 병행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풀어준다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좀 낫고 환자나 한의사가 도와준다, 이런 치료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만성의 경우도 이제 그레이드가 나뉘는데, 1, 2 같은 경우도 절대 수술은 적응증이 아니고요. 루틴하게 약침이나 경추 주변에 약침도 많이 하고 추나도 많이 하면서, 일단 추나를 해서 여기서는 그 시기를 넘겨가지고 통증을 잡아주는 게, 거기서 이제 짜증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목을 따뜻하게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막 어딜 찾아도 다 스트레칭 방법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분들을 하는 걸 많이 하시는데, 이걸 오히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이 뭐냐면 이게 목이 그냥 이렇게 막 딱 가거나 이렇게 가면 그 정도로 좋은데, 이제 나는 이걸 빨리 나아야겠어, 나는 막 어디서 뭘 봤어 그러면서 막 목을 잡아가지고 막 늘리고 반동을 줘서 막 하는 건 절대 저는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았다고 해도 보통 이 상황 자체가 뭔가 그 약간의 뼈 같은 부분이 정말 약간 손상을 가해서 그전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성으로 지나가면 평상시에 괜찮다가 뭐 또 아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한 번씩 또 증상이 나타나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성인 분들은 내가 이걸 빨리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관리하고 천천히 좀 잡아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